그다음에 이제 합성살균제, 소위 그 농약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좀 어디 인터넷상에서 사이언티픽 비키핑이라는 데서 한번 읽어본 내용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랜디 올리버란 분이 이제 그 사이트의 그 주인이시죠. 아미트라제, 소위 그 속살만의 그 성분이죠. 아미트라제 중심으로 그 평가를 한 내용인데 간단히 뭐 설명해 한번 같이 내용을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아미트라즈 뭐 레드 플래그냐 아니면 레드 헤링이냐 이거 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알겠는데 번역도 참 어렵긴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레드 플래그면 이제 어디 빨간 깃발 막 흔든다 그러면 야 위험하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레드 헤링이면 연어죠? 빨간 연어? 송어인가? 연어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거냐 아니면 뭐 대수롭지 않은 거 그냥 대수롭지 않은 거 괜히 겁내는 거냐 뭐 이런 뜻을 해석하면 얼추 의미가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서 그분이 기고한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미국의 경우 2004년에서 2010년의 그 CCD 봉군 붕괴 현상의 주된 원인은 음, 바로와 바로와 응애 감염과 그 바이러스 얘가 전파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복합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쭉쭉 지방체를 빨아먹으니까 영양불량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질병이 일어나고, 또 노제방 질병이 발생하고 이런 증상들에 의해서 벌들이 아주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플루발리레이트라든가 코마포스라든가 이런 약제로 극복을 했죠. 회복이 된 거죠. 특히 아미트라즈 살충제 같은 것들, 그리고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같은 것들은 에, 그런 후기에 그 농약 살피제의 내성을 가진 그런 녀석들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어서 아주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그런 약제입니다. 어, 주변에 뭐 속살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미트라즈 베이스로 개발된 약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약제를 쓰면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그 양봉장에서 그런 요것들을 그 응애를 잡기 위해서 쓰이는 살충제가 그 내성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용량을 자꾸 올리고 또 살충제 자체가 이제 간분 독성, 치사적인 그 부작용으로 또한 이제 곳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미트라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미트라즈가 생체 내로 들어가면 생체 효소에 의해서 딱 갈라져서 DMF, 뭐 다이메틸 플로로 어쩌고 저쩌고 뭐 요런 두 가지 분자 분해된 다음에 요 이 DMPF가 실제로 그 신경계 그 마비를 일으켜 가지고 응애를 잡는 이제 그러한 성격이죠. 그래서 그게 노출됐을 때 찐득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애들은 즉각적으로 DMP 분해돼서 걔네들이 갖고 있는 생체내 효소죠. 원래 그 아미트라즈 약제의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꿀벌의 효소계는 이제 진드기처럼 즉각적으로 그 아미트라즈를 이렇게 분해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가 이제 덜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미트라즈가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돼 왔는데
그다음에 그런 아미트라제 살충제, 살비제의 아미트라제가 약화의 살충제의 독성을 이제 증가시킨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트라제 제제를 썼는데, 음, 만일에 아미트라제를 계속 스프레이를 하게 되면은 본의 아니게 그것들이 아미트라제가 소비에 잔류하면서 벌들은 사전에 노출된 상태가 됩니다. 거기 자기네 집에 아예 그 잔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노출돼 있는 상태죠. 이러한 놈들이 플루발리네이트하고 동시에 접촉될 경우에는 플루발리네이트 독성이 20배가 증가합니다. 코마포스 제제약과 접촉하게 되면 독성이 5배가 된다는 거죠. 약이라는 게 그 독성은 낮고 효과가 높은 이제 그 효- 그러한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인데, 본의 아니게 플루발리네이트하고 아미트라즈를 쓰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아미트라즈 속살만 뿌립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플루발리네이트 스트립을 꽂는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 그러지는 않는다고는 하는데 어떤 또 유튜버의 어떤 양봉가를 보니까 아미트라즈를 쳐요. 그 다음에 소문에다 플루발리네이트 스트립을 한 뭐 반 정도 잘라서 또 집어넣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약해를 막기 위해서 관에서 이제 양봉농가들에게 제시한 방법이 한 가지만 계속 쓰지 말고 돌아가면서 써라. 그래서 돌아가면서 쓰게 되면은 내성을, 내성 형성되는 것을 좀 막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데 아마 이분들이 오해를 했나 보죠. 아미트라즈를 뿌리고 속살만 뿌리고 입구에는 또 플루발리네이트를 꽂아준다. 이게 이제 2배의 20배의 독성이 증가되니까 벌들이 약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음. 그 돌아가면서 약을 쓰라는 것하고 치 쓰는 거하고는 엄격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치 써서는 위험성이 클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한 뭐 다른 그 자료에 보면은 플루발리네이트하고 후마포스를 동시에 약제를 쓰면 독성이 25배가 증가된다. 하나씩 하나씩 쓰면 독성이 문제가 안 되는데 두 개를 동시에 쓰게 되면 피해가 독성이 25배 올라가게 돼서 굉장히 독성이 증가하는 거죠. 그다음에 타우플루발리네이트하고 프로클로라츠하고 같이 쓰면은 독성이 2000배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지금 에, 프로클로라츠라는 것은 이미다졸 계열의 항균성 농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에 있어서 균이라서 곰팡이를 얘기하는 거죠. 곰팡이병을 그 컨트롤하기 위해서 아마 쓰는 약인 것 같은데 벌통 내부에서는 플루발리네이트를 처리하고 얘네들이 이제 꽃가루나 꿀을 따로 식물에 갔을 때 식물에 만일에 이런 농약이 있다 그러면 노출이 되겠죠. 희약제를 쓴 건 아니지만 벌의 입장에서 두 가지 약제에 동시에 노출되는 또 결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독성 2000배라는 게 엄청난 거죠. 벌들이 다 죽든지 사라지든지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뿐 아니라 양봉 농가뿐 아니라
다른 그 화훼 그 식물 그 농업을 하는 그런 농가들 간에 이 뿌릴 때 어떤 서로 협의를 하고 벌이 활동하지 않는 뭐 밤에 좀 뿌린다든가 뭐 이런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벌들이 갑자기 죽었다. 요새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제 두 가지 이상의 약제에 노출됐을 때 그 독성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뭐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돼, 고려해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 어떤 약을 뿌렸다 그럼 이제 벌통을 없다는 데 치운다든가 아니면 미리 좀 이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이제 민감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럴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살충 상승작용제를 벌 소비에 가하면 후에 접촉하게 될 거의 모든 살충제에 대한 꿀벌의 면역 체계가 근본적으로 이제 차단이 된다는 거죠. 아미트라즈 자체가 그 면역 체계를 떨어뜨리는 건데 다른 그 외에 이렇게 밖에 나갔을 때 아미스트라즈 그 자체로 뭐 크게 워낙 독성이 없으니까 그 설비제로 사용됐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 있어서 다른 농약과 농약에 동시에 노출될 경우에는 독성이 매우 커진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미트라즈 이 자체도 양봉가들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아주 효과가 좋거든요. 속살만 이런 것들 널리 쓰여져 있죠. 살피제 아주 매우 효과적인 거지만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주변의 농약과 이런 농약의 독성은 또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이제 이런 그 케이스가 되지 않나. 항상 또 고민을 해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아미트라즈가 농약 피해를 상승시켰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아미트라즈는 뿔에는 거의 녹지 않는데, 밀랍에 잘 녹는단 말이죠. 그래서 24시간 만에 DMPF로 이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아미트라즈 자체는 꿀벌에 독성을 미치지 않는데, 이게 밀랍에 잔류해서 DMPF로 분해된 것은 어, 꿀벌에 신경독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자체만 그 자체만 노출됐을 때는 꿀벌 응애의 효소계는 얼른 이걸 분해해서 DMPF를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독성을 받아서 죽는데 꿀벌에 이제 그걸 분해하는 효소가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해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만일에 밀랍에 녹아서 그다음에 하루 만에 DPF로 되면 거기에 이제 꾸준히 이제 노출된단 말이죠. 그래서 양봉에 적용해서 벌집에 잔류 아미트라즈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농약의 피해를 상승시킬 수 있었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또한 또 한 가지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미트라즈 자 속살만 칩니다. 이제 그런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근데 마스크 한 명 쓴 사람 한 명도 내가 못 봤어요. 사람에게 독성이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별로 없다는 거지. 허구한 날 그 분무질을 하는데 사람의 독성이 없을까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이런 약제 분무할 때는 최소한 우리 그 코로나 시절에 착용했던 마스크라도 쓰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려 봅니다.
근데 요것들은 이제 또 밀랍에 잘 용해돼서 소비가 오염이 된 다음에 DMPF에 꿀벌이 거기서 사는 데니까 꿀벌이 만성적으로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꿀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다른 오염물질이랑 같이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동시에 노출되는 거하고 같은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뿌려서 꼬치꼬치하게 오염된 소비가 있으면은, 빨리빨리, 한 1, 2년 쓰고 이제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돼요. 또 굉장히 효과적인 약제이긴 한데 슬슬 저항성 진드기도 이제 되고 있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뿌리는 거 말고 스트립 제제를 사용할 경우에 그것이 이제 소비에 오염돼서 그 누적되는 인류활용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스트립 제제를 쓰면은 이 아미트라즈 제제가 굉장히 그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또 이거 스트립 재질 쓰면서 스프레이 확 뿌렸을 때 이제 굉장히 효과가 좋겠지만 스트립 재질 쓰면 진드기가 번식할 수 없을 정도로 서서히 낮은 농도이긴 하지만 서서히 서방향이라게 서서히 방출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런 서방향 제재로 설계해 할 경우 꿀벌의 독성 상승제의 도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는 거죠. 뿌리지 말고, 뿌려서 괜히 소비를 시키지 말고, 스트립제제를 쓰면 괜찮은 것 같더라. 또, 진드기 번식 성공을 공격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 양분 프로그램의 전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약을 쳤더니 진드기들이 땅바닥에 후두둑 떨어졌다. 속이 다 시원하죠. 근데, 뭐 꼭 죽여야 맛이냐? 그거 죽이면서 벌에도 피해를 입힐 필요가 있겠는가? 다만 이놈들이 술 먹은 것처럼 이제 신경마비 증상이 교란이 일어나서 봉기하기 직전에 소방으로 뛰어들어가는 걸 막게 한다든가 다른 벌한테 부쩍 뛰어서 올라타는 전파가 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막아준다면은 cendig이 뭐 때 되면 죽을 거 아닙니까? 수명이 다 되면 목표를 양분 프로그램의 전략을 이렇게 짜야 된다는 거죠. 속 시원하게 확 쏟아져서 죽는 꼴을 봐야만 속이 시원할 게 아니라 더 이상의 번식을 막아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 스트립 제제 이런 경우는 이게 서양에서 아마 이런 게 비바인가? 뭐 그런 제품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면은 찐득이 번식에 뭐 세 사이클, 그러니까 네 사이클 동안 꾸준히 약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꽂아 놓으면은 계속 빠져나오는 녀석들을 다 잡게 되니까 꾸준히 그 약효 속에서 음, 진드기 번식을 이제 조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을 내놨네요. 그래서 찐득이를 교란시키는 방식으로 한번 우리가 그 뭐 작전을 양보 프로그램의 전략을 이렇게 한번 짜보자. 그게 좋지 않겠나 그 얘기입니다. 속 시원하게 죽여야만 뭐 속은 시원하겠죠. 그래서 밑에 끈끈이 뭐죠? 접착 시트를 넣어서 몇 마리가 떨어졌나? 이제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좀, 그럴 필요까지 있겠는가? 그리고 만일에 그걸로 썼을 때 밑에 떨어지지 않은 놈,
그 내성이 생긴 놈들은 떨어지지 않고 벌에 붙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효과 시험의 어떤 그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때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아미트라제 같은 게 CCD의 원인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소비의 DMPF의 잔류물이 이제 흔한데 그렇다면은 발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 CCD라는 게 이제 봉분 붕괴 현상인데 어떤 핵심 요소냐 하면은 어린 일벌들이 충분히 자라서 건강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3주 후에 외역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일찍 일찍 나간다는 거죠. 어떨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유춘기에 그 따뜻하지 않고 저 덜덜 떨면서 태어난 녀석들, 그리고 화분이 부족한 경우, 또 바이러스나 노제마에 감염된 경우, 이럴 때 그 일찍 활동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부에 충분한 지방골이 안 되는 거죠. 어린 것들이 벌써 다 나가버리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또 외역봉이 다 나가버리면 나머지 내역봉이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외역을 시작한다든가 이런 그 조숙한 외역 활동의 요인은 이런 것들을 둘 수 있는데 또 도파민을 사료에 투입할 때도 이제 이런 경우가 유발되는데 이트라제 같은 신경 저해 물질을 넣게 된 요것이 이제 진드기로 잡는 메커니즘이 도파민 리셉터를 뭐 이제 한다든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도파민이 그 증가해서 얘들이 조숙한 외역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아미트라즈도 그런 그 조숙한 외역 활동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면 CCD의 그 어떤 일정 부분 기여할 수도 있다, 위험하다 그런 얘기죠. 자, 조숙한 외역 활동을 증가시킨대요. 이 혈액의 옥토파민 수치 증가시키고 굴벌 내의 옥토파민 수용체를 활성화시킨다. 뭐 이런 거는 결국은 아미트라즈가 분해된 DMPF가 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딱 그 효과가 꿀벌 응애한테만 한정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응애 찐득이가 꿀벌 응애 구제액 선택 시에 고려할 요소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치사율, 그 약제 치사율이라든가 소비에 남아있는 잔류물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연구할 내용들이 많은데 양분과 적용 살비제 상승으로 인한 살충제의 독성의 증폭이라든가 찐득이 처리의 적용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양봉농가가 연구할 내용은 아니고요. 연구기관이나 학계에서 이런 것을 그 연구해서 그 정보를 제공해야 될 내용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아미트라즈 중심으로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까지 해보니까 아미트라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불만족스럽지 않다면 음, 근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다른 미심쩍은 점을 의심하기 전에 자신의 방식을 한번 정리해 볼 것,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아미트라즈를 치고 소문 입구에 뭐 다른 약제 플로말리네이트 스트립을 깐다든가 해서 동시에 노출시키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쓰고 있지 않는가. 그 독성을 그 스스로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방식은
고집 피우지 말고 일단 한번 내 방식이 어떤가 정리해 보고 아미트라즈를 흉볼 필요 없이 서방형 스트립이라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겠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올리버 선생이, 음, 앤디 올리버가. 그 살충제에 대한 상승 효과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죠? 요것이 문제인데, 그, 어떤 그 주변의 농가에서 어떤 약재를 쓰는 바람에 결국 그 아미트라즈와 함께 살충 효과의 그 상승 효과, 살충 효과가 아니라 그 독성의 상승 효과가 날 것 같다면은 그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아미트라즈가 그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든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이중 노출돼서 그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 독성의 시너지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출 시간 조절한다든가 서로 교차 밤과낮을 바꿔준다든가 작업 시 오염된 소비를 교체하고 내검이나 이런 거 할 때 아주 뭐 오래된 소비 바꿔서 거실한 것들은 그 거기에 여러 가지 약재 같은 것도 또 잔류가 상대적으로 많이 돼 있을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고 균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미국 부적병 같은 경우 압포가 거의 오염돼 있다면은 잘 죽지도 않죠. 그래서 작업 시 오염된 소비는 좀 아낌없이 좀 교체해 주자. 좀 새로운 신선한 서초가을 위해서 새로 지은 것들을 많이 사용해 하고 오래된 오염 소비를 교체하는 게 우리가 키우고 있는 양봉 벌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 응애의 내성 발생을 늦추기 위해서 다른 성분의 약재를 대체 처리한다. 이게 하나 갖고 그 마르고 닳도록 쓰다 보면 거기에 대한 내성주가 이제 무점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꿔가면서 대체 처리를 하자는 건데, 그걸 오해하는 농가분들은 막 본자직에 같이 동시에 처리하는 그런 결과가,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를 유도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분명히 이 방식을 이해하고 해야 할 겁니다. 두 개 동시에 쓰게 되는 건 이제 피해야 돼요. 내성을 획득한 경우를 대비한 뭐, 다음 계획을 준비해라. 뭐,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준비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미트라제 내성을 획득한 그 꿀벌응애들이 우점종으로 그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와 전혀 다른 뭐 유기산을 쓴다든가 이게 방식을 좀 달리 새로운 방식을 써야죠. 또 약재 잔류물이 남지 않는 사용 방법으로 숙지한다. 어떤 방법을 그 약에 대해서 쓴 약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내성 획득에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양봉가들이 하는 그 행위 중에 하나가 스트립을 이렇게 썼다가 이제 교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어느 정도 농도가 그 이상 이미 그 역치점이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걸 버려야 되는데 보통 바닥에 툭 던져 놓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낮은 농도에서 그 응애가 내성을 가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 건 딱딱 쓰고 뭐 일주일 있다 빼버려라. 그럼 빼서 버려야지. 밑에다 두고 뭐 혹시 조금 남았으면 효과가 좀 있지 않겠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바로바로 버려야 돼요. 또 지역적으로 적응된 응애 저항성 본분을 육종. 좋습니다. 응애에 대한 저항성 본분을 육종하자. 우리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을 좀 넘어가고 있고요.
이런 거 농지청이나 그런 데서 그 연구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죠. 실제로 그 우리 토종벌 아피스 세라나 같은 경우에는 그 응애가 붙어 있을 때 이제 그루밍 하는 방식으로 이제 떨어뜨려 놓는 그런 녀석들이 지금 우점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종벌의 그 꿀벌 응애 때문에 그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그러한 저항성 보험군이 있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장에서 그런 녀석들을 육종을 해서 찐득이 그 저항성 그 우연이라도 그런 그 공군이 발견된다면 이제 그 영벌 육종으로 해서 퍼뜨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참 좋은 방법이죠 이게. 근데 다만 쉽지가 않아서 문제죠. 네. 그래서 꿀벌응애의 요거는 이제 그 겨울잠 자기 전에 그 훈증 방식으로 이제 옥살살을 뿌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뽀얗게 돼가 옥사사 크리스탈이 털에 이제 붙어 있죠. 그럼 얘들이 털어내고 또 이게 몸에 붙어 있는 응애들이 여기 이 약재에 노출돼서 땅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겨울을 나면은 그 다음 해 이제 그 응애, 꿀벌 응애가 없는 건강한 봉분을 다시 예,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